방금 전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원천봉쇄하겠다며 말 많은 사전선거 투표함을 투명 투표함으로 바꿨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행랑색을 남색에서 회색으로 바꾸고 겉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통을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바꿨다는 건데, 아니, 선관위는 국민들을 원숭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요? 이들이 투명으로 바꾼 건 투표함이 아니라 그저 투표 받침대일 뿐입니다. 여전히 투표용지들은 보이지 않고 사전투표 후 투표함을 옮기는 것도 똑같은데 이게 무슨 부정선거 원천 봉쇄라는 건지. 도대체 선관위는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저는 얼마 전 열린 이준석과 전한길 선생님의 부정선거 토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토론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8시간이 넘는 영상이 라이브 시청자 수 32만, 총 조회수 600만이 넘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민주당에선 여론을 의식한 건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법안을 만들려다가 이를 황급히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토론 중 징역 10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관심도가 치솟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선 걸까요? 아니요, 이거 다 말장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치 뺀 것처럼 발표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에 제대로 처벌 조항을 다시 넣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힘이 제대로 발휘했다며 좋아할 때가 아닌 거죠. 여기에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심각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숨겨놓은 거예요. 집회 시위에서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얘기하면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징역형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이거는 정말로 입틀막 법이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한 조항을 지금 국민투표법안에 끼워 넣은 겁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민주당과 선관위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선관위는 이미 이때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했고, 이때 선관위가 추진하려 했던 내용을 보면 최근 민주당이 만든 법과 똑같은 처벌 조항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최대 징역 10년을, 최대 벌금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똑같아요. 선관위가 법을 직접 만들 수 없으니 민주당이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전한길 선생님이 선관위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대신 나서서 고발해주는 것처럼 이들은 서로 한 몸처럼 엮여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스스로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꼴이죠. 선거나 선관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문제라면 왜 그런 얘기들이 쏟아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징역 10년이라는 엄벌을 내리며 문제를 덮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마저 선관위 출신들의 판사들이 하는데 본인 도둑질 재판을 본인이 하는 셈이니 믿기 힘들 수밖에요. 이런 법이 통과돼서 서로 완전히 분리된다면 또 모를까. 징역 10년이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살인자들이 받는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다 징역 10년 받았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도 징역 5년이고 악명 높은 조두순이 받은 게 고작 징역 12년입니다. 이렇게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이라면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요.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려 했는데 자신이 받은 우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이미 이재명이 찍혀있는 투표지가 들어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이 자체로도 황당하지만 선관위의 대응은 더 가관입니다. 선관위는 이 문제가 자신들의 실수라고 인정하기는커녕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자작극을 벌인 것 같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했고 수사 결과 자작극이 아닌 선관위 직원의 문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자작극했다 이렇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실수했던 선거 사무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관리했던 투표 사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실수할 땐 한없이 너그러운 선관위, 이런 게 내로남불 아닐까요? 선관위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요. 우리 사전투표할 때 이렇게 생긴 본인 확인기에 서명을 하거나 지문을 찍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문으로 본인 확인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기계에는 지문 확인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황당하죠? 그럼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선관위의 말에 따르면 이걸 찍는 이유는 지문 확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확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럴 거면 본인 확인기라는 이름은 왜 붙인 걸까요? 우리가 공항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나 핸드폰 잠금 해지할 때 지문을 찍는 것처럼 지문을 찍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본인 확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지문을 찍어서 본인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번의 투표도 가능해집니다. 위조 신분증 여러 개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들고 나가 대리 투표를 한다거나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대치동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사건, 포천에서 동생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사건, 그 외에도 여러 중복투표 의심 사례들이 있었고 종로구의 사전투표소에선 한 남성이 무려 4번이나 사전투표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이 가방에서 비닐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있던 여러 개의 신분증들을 이용해 4번이나 투표했다고 하는데요. 초록색 옷을 입고 투표를 하고 나중에도 투표를 할 땐 옷을 벗어 가방에 달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 또다시 투표를 했다는 건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모든 게 다 지문인식만 제대로 됐다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고 제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사전투표 안 하고 본투표하기?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사전투표 자체를 폐지시켜버려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의 사전투표와 비슷한 우편투표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정선거 토론에서도 거론됐지만 지금 사전투표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우체국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관외 투표의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 전달하고 나면 우체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시하지 못하고 선관위도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투표 참관인들도 이에 대해서 전혀 참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선관위조차도 참여할 수 없고 감시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체국에는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폐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대만이나 프랑스처럼 투표함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로 까버리면 그 누가 부정선거를 의심하겠어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바로 투표인데 좀 번거롭고 귀찮으면 어때요? 시간이 없어서 본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면 본투표를 그냥 24시간 동안 해버리면 해결됩니다. 낮에 가능하신 분들은 낮에, 새벽에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이렇게 하면 본투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중한 한 표가 오염됐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조차 물을 수 없다면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일까요? 신뢰받지 못할 사전투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